오늘 수능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3년 뒤가 되겠죠. 오늘 원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제가 휴민트를 통해서 카톡을 받았을 때는 1교시 국어가 좀 쉬웠다고 합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야 했고, 저도 어려울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우선 체감 난이도가 어떨지는 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수능이 달라질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어머님들, 여기 또 보시겠지만 사실은 자료집을 보시면서 체크하실 거 체크하셔야 돼요. 한 220페이지 정도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료집은 사실 어머님들께 그 고교 선택의 정답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니죠. 왜냐면 각자 처해진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집 중 안에서 어머님들께 가장 고교 선택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님들 댁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거리. 그것만 빠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들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요. 어머님들이 모르고 계셨던 거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내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보통 설명회를 하면 이제 PPT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고교백서 가지고 쭉 내리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220페이지를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잖아요. 앞에 부분은 조금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뒤에는 쭉 훑어도 되는 내용들이니까 그것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백서가 뭐 원장님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제가 거의 한 9개월 정도 작성을 합니다, 이거를. 왜냐면 공시가 될 때마다 아니면 어떤 발표가 있을 때마다 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편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 정보가 과잉되면 되려 선택을 못하는 시대잖아요. 분당 고교백서랑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문자 받으셨겠지만, 밴드 가입하신 분들 많죠? 밴드에 분당 18개 이번에 입학 설명회 한 것들 모든 슬라이드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의 브로셔와 설명회 자료집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고교백서랑 밴드만 확인하셔도 좋은 정보를 가져가실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죠? 분당 맹모. 사실은 이게 어머님들은 이제 분당이라는 인프라에 계셔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집단 지성이 사실 어머님들께 굉장히 큰 혜택이자 어머님들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학군지이기 때문에 되게 그렇고요. 서두가 좀 길죠. 또 말씀을 드리면 좀 내려가면서 사실은 좀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불편한 얘기들 많이 하게 될 건데 제가 특정 고등학교를 폄하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니면 좋아하거나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어머님들 머릿속에 보통 3, 4개 정도의 학교가 다 계실 텐데 내가 원하는 학교인데 저 따위로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교 선택에 사실 정답은 진짜 없죠. 가장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어머님께 물어보는 건데 이것 또한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의 성적대에 따라서 또는 어머님의 기대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의 정답은 없는데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럼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이 데이터 플러스 가장 선택을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머님들 자제분들의 역량이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착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착시 현상도 사실은 제가 좀 이따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첫 페이지는 좀 있어 보이라고 넣어놓은 겁니다. 성남시와 용인시의 좀 인구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게 13년 때 성남시 인구가 98만 명이었고요. 용인시가 9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남시가 91만 명으로 떨어졌고, 용인시가 108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을 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하면 지금 학령 인구가 지금 40%가 빠졌죠. 고등학생이. 그리고 전체 초중고는 30% 정도 빠졌습니다. 반면에 용인시는 6% 정도가 빠졌다. 용인시가 성남시보다 많이 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분당과 바로 옆에 수지로 좀 다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현재 분당 인구가 47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가 34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37만 명? 37만 명이네요. 37만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분당이 고교 1학년을 4, 1, 5, 2명 모집합니다. 그리고 수지가 3, 5, 5, 2명 모집을 합니다. 분당 내 일반고는 18개가 있고 수지는 10개가 있죠. 그래서 고교별로 230명이 되고 여기는 35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인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또 머릿속에서 수지로 이사를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당에 계시는 게 낫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사실은 심플하죠. 집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제가 밴드의 원데이터를 연령별로 다 해놨는데 그냥 연령대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분당이 좀 늙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012년에 12만 명이었던 학령 인구가 유아부터 고3까지가 이제 8만 5천 명으로 떨어졌고 그게 비율로 따지면 30%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분당 내에 4명 중에 1명이 유아부터 청소년이었는데 이제 18%로 떨어져서 증감이 이렇다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60대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좀 외모를 보니까 다들 90년대생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큰 조카 또는 뭐 막내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태어난 게 23만 명입니다. 23만 명이고 어머님 때는 90만 명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런 게 좀 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이름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분당 내에는 18개 일반고가 있습니다. 사립은 여기 낙생, 대진, 영덕, 송림, 야탑, 태원 6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이번에 분당의 각 학교들은 한 반당 2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24명을 배정받았고요. 요때 현재 고1인 아이들은 26명을 배정받았었어요. 근데 보시면 18개 평균이 지금 26.8명이잖아요. 이거는 특례와 전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152명을 모집을 하지만 다 받아보면 한 4,200명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건 이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거죠. 이제 보평, 운중, 판교가 8개 반으로 인원이 굉장히 좀 작죠. 인원이 작고, 그 다음에 대진, 사립인 대진과 태원이 12개 반으로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남녀 비율이고요. 대진고가 내년부터 1학년은 원래 분반이었는데 남녀 합반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합반한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학생이 계속 조금은 더 많은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볼 건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9등급 체계가 5등급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 학교를 가면 몇 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죠. 2025학년도 1학년 신입생 수에 대비해서 요 위쪽은 누적 비율입니다. 1등급이 22등까지, 2등급이 이제 73등까지가 되는 거겠죠. 요 밑에 51이라는 숫자는 2등급이 51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요 밑에 걸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8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의 시험을 보면 1등급은 415명이 탄생을 합니다. 415명. 그다음 2등급까지가 1412명입니다. 이 1412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조금 뒤에 바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1412등까지입니다. 1412등까지고요. 요 밑에는 이제 다음 장으로 가면 분당에 25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국영수과서의 올해 여러분들 자제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제분들의 3학년 1학기 때 올해 1학기죠. 올해 1학기의 과목별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추려봤는데 여기가 이제 등급별 비율이고 여기가 그 해당 등급 내에 있는 인원입니다. 여기 있는 인원인데 데이터를 쭉 매해 좀 살펴보면 사실은 분당은 진짜 학군지인 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굉장히 좀 우수한 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2등급 비율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은 요 수학 같은 경우에 2등급 비율이 33%에서 많게는 37%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3명 중에 1명은 수학을 포기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0%니까 사실은 분당은 학군지가 맞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냐면 사실 학교별 난이도는 굉장히 다르죠. 학교별 난이도는 다른데 여기 낙원중 같은 데 보세요. 이제 5명 중에 3명이 A등급 9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송림이라든지 장안이라든지 청솔이 이제 폐교 확정됐죠. 인원이 작은 학교가 학업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엔 뭐 크게 보실 건 없고, 여기 이제 국영수가사별로 해놨습니다. 국영수가사별로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 내정중 영어 62.8%가 A등급이네요. 여기 무슨 외국인 학교인가요? 국리중 73.9%. 사실 이렇게 내면 시험 볼 때 아이들의 기분은 좋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분이 되게 나빠집니다. 네. 그리고 국어 있고 과학 있고 사회 있는데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정리한 국영수가사 5개를 요 한 표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 5개 과목 평균 42.5%가 A등급 90점 이상이에요. 그리고 A등급의 그 인원은 1993명입니다. 아까 2등급까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12라 그랬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 1993명이 나 공부 잘하는 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A등급보다 좋은 등급은 없으니까. 근데 2등급까지가 1400명이라는 얘기는 500명은 반드시 3등급이 나오죠.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이게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할게요. 중학교 때 B등급이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차치하고 현재 이 1993명이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상위권을 그대로 1993등까지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보면 1등급이 2, 2등급이 5, 3등급이 3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A등급 중에 10명 중에 2명만 1등급을 차지하고 절반은 2등급을 차지하고 10명 중에 3명은 3등급을 차지합니다. 바뀌게 되는 3등급은 현재로 치면 4등급부터 6등급입니다. 4등급부터 6등급, 분당의 4등급부터 6등급 아이들은 어디를 갈까요? 재수종합반을 갑니다. 벌써부터 얼굴이 그려주셨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좀 불편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90점 이상으로. 잘하는 편이라 뭐 낙생을 가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뭐 서연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자, 과거로 좀 회귀해 봅시다. 어머님들 결혼 전으로. 연애를 합니다. 이 남자가 나한테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했죠.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인생 실전이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지시죠? 아니, 근데 우리 남편 결혼 후에도 굉장히 나한테 잘하는데, 낙생고 지금 정교권 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사실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나의 아이를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내 아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좀 데이터를, 테스트도 좀 보시고,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분당 18개 고등학교 설명회를 제가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좀 정리를 한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거겠죠. 사탐과 과탐의 비율. 낙생고는 이과가 90%입니다. 문과가 가면, 그렇죠. 그리고 뭐 야자 뭐 이런 거 해놨고, 여기 밑에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좀 짜질구리한 걸 해놨고, 석식 같은 것도 해놨는데, 이 석식은 사실은 좀 매 학기 또는 매 학년마다 달라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신청자가 일정 이상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까 좀 그런 거고, 좀 불국고는 핸드폰 수거를 하지 않는데 뭐 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원래 핸드폰 수거를 하지 않았던 게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봄이었나요? 여름이었나요? 인권위에서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발표가 났기 때문에 뭐 핸드폰 수거를 해도 전혀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될 게 이거죠.
중학교 때 190 이상, 180 이상에서 180 이상이 총 56.4%가 돌마고가 신입생이다. 1학년이. 이건 어떻게 보냐? 자, 아이들은 중학교 때 과목마다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산출식이 달라지는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과목이 95점이다. 중학교 때. 그럼 이게 198이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95다. 모든 과목이 90이다. 19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85다. 186이 나옵니다. 모든 과목이 80이다. 18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목이 80이면 평균 80점이 나이잖아요. 평균 80점이 나이는 공부가 뛰어나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죠. 뛰어나다라고 하지 못하고 그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있냐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190 이상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89와 90이 섞여 나오면 190 정도가 나옵니다. 평균 90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냐를 우리가 보면, 잠시만요. 돌마고가 이제 190 이상이 36.8,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하는 친구들이죠. 56.4%가 있고, 보편고는 A등급 190 이상의 비율이 더 높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영동여고는 71.5%나 됩니다. 그러니까 190 이상이 절반이나 되죠. 저는 영동여고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학교예요. 아이들이 공부도 되게 잘하고 학교 학풍도 괜찮고 프로그램도 괜찮고 대학도 잘 보내는 곳인데, 이제 190 이상의 여학생들이 모인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학생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꼼꼼하죠. 그 내신이 좀 박터지는 단점은 있어요. 잘하는 애들이 갔으니까 내신이 좀 박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시로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요건 이해되시겠죠? 낙생고는 왜 발표를 안 했을까요? 낙생고 올해 설명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와, 진짜 성의 없던데. 약생고는 이런 발표를 할 필요가 없죠. 190 이상이 거의 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입생 출신 중학교별입니다. 뭐 서현중이 14%, 야탑중이 14% 정도 돼 있고, 영덕여고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교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치우치지 않았고. 자, 밑으로 보면 여기는 좀 더 다 발표를 했죠. 자, 보시면 야탁고와 운중고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뭐 180 이상이 54%, 50%인데 야탁고는 A등급 비율이 많고 운중고는 A등급이에요. 190 이상 비율이 많고 운중고는 180 이상의 비율이 많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탁고는 상위권들이 막 터지는구나. 운중고는 상위권에 벽이 있구나. 벽이라는 건 전교권이 딱 되면 내가 내신이 등락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교권이 적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운중고의 신입생의 운중중이 절반, 판교중이 24%죠. 여기 두 개 합쳐서 70%입니다. 그러면 운중고에 들어간 10명 중에 7명은 운중중 출신과 판교중 출신입니다. 그러면 한 학기 정도는 약간의 위화감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이 중학교 학생이 아니라면. 왜냐면 내가 운중중 출신의 운중고를 갔으면 주위가 다 내 친구들인데 나는 내 친구가 없어. 첫 학기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린고가 내년에 야자 필수, 그 다음에 뭐 석식한다 라는 엄포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판교고 같은 경우에 3평 중이 3명 중에 1명, 이 정도가 좀 볼 수 있고요. 현재 사탐, 과탐 비율로 통해서 우리가 어느 쪽이 좀 이과형이고 어느 쪽이 중반형인가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 학교에 제가 학교 프로그램 이름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뭐 얼리버드 올스학동, 친절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당 맹모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쭉 다시 재가공해서 6개년치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드시죠. 이제 학군 내로 몇 지망을 하고 뭐 구역 내로 몇 지망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태원, 뭐 분당, 늘푸른,
그다음에 뭐 송림이 작년에 좀 이상했지만 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변들도 발생을 하고요. 이변들도 발생을 하고 지금 뭐 소문이 살짝 돌았죠. 낙생고가 편제가 안 좋다. 서영고가 2학년 때 수학이 4개라 빡세다. 일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들죠. 그럼 역으로 내가 그 학교 일지만 하지 뭐 라고 하면서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덕여고가 계속 이제 끝지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여고를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좀 두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영덕여고는 자신있게 좀 지원하시는 것도 좀 우선 추천은 드립니다. 네, 영덕여고랑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5개년 동안의 분당 18개 고등학교의 이제 대학 진학률이에요. 서울대를 갔을지 어디 뭐 안양대를 갔을지는 모르겠고 자 4년제 대학교 전문대입니다. 해외대학 기타는 재수 비율입니다. 자 23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애들의 데이터는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다시 또 밴드에 올려드리겠지만 이건 대학교 2학년 아이들의 그 데이터인데요. 처음으로 순수 재수 비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은 반드시 재수를 한다. 반드시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대학을 안 간 아이들이죠. 적극적으로 대학을 안 간 아이들이고 내가 대학을 갔는데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반수생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분당의 10명 중에 7명은 반드시 다시 한번 도전한다. 10명 중에 7명은 반드시 도전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항상 궁금증이 듭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어차피 누구나 다 다시 한번 하는 게 입시라면 분당 내에서 다시 한번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내가 뱀의 머리가 되는 학교가 나은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겠죠. 저는 항상 후자 쪽을 먼저 추천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대학을 못 갔기 때문이 아니고 간 대학이 내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눈높이가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서 더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낙생고겠죠. 낙생고 재수 비율이 지금 57%입니다. 내 짝꿍은 반드시 재수하죠. 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정시 중심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순회고는 수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수시 중심의 학교인데 절반이 지금 재수를 했죠. 이건 순회고는 왜 그럴까요? 정시 중심의 학교가 재수 비율이 높은 건 오케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한 문제 차이로 서울대 갈 놈이 고려대 갔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수시 중심의 학교인데 절반이 왜 재수 비율이 높을까요? 눈높이가 높다. 그 다음에 늘 푸른 거 보세요. 10% 떴죠? 대학들 재수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밑에 야탑고 보세요. 야탑고는 정시 비율이 높은 학교입니다. 정시 비율이 높은 학교인데 재수 비율이 가장 낮았죠. 이거는 고교의 진학 지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또 반증할 수 있습니다. 야탑고가 또 올해 또 대입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 보평고가 2021학년도에 전문대가 38%가 나왔었어요. 이게 공시된 자료 제가 그대로 다 재가공을 한 건데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5개년을 합쳐봤습니다. 5개년을 쭉 합친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고3 졸업생이 26,000명이 발생을 했고 그 중에 절반 조금 안 되는 13,000명이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37%인 10,000명이 재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8%가 전문대를 갔는데요. 자, 보면 여기 송림고 잠깐만 볼게요. 송림고에 전문대 비율이 계속 20%대를 보이고 있죠. 5명 중에 1명은 전문대를 갑니다. 자, 그러면 속으로 송림고 안 좋은 학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면에 송림고는 전문대 비율이 높아? 내가 학업 역량이 높으면 거기서 내신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내 아이가 환경에 휘둘려? 그러면 약간 고민은 해보시고 휘둘리지 않아? 그럼 정교권 스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분당 맹모의 집단지성으로 올라온 서울대 실적과 메디컬 실적입니다. 사실은 전수조사가 아니죠.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게 대충 보면 한 110명, 서울대 110명, 메디컬 188건이죠. 사실은 엄청난 학군지인 겁니다. 대단한 학군지고 이건 전수조사 아니까 이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학교별로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엄청나죠? 수위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죠. 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엎드려 절을 받으니까 이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자, 낙생고는 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고등학교고 대학교를 굉장히 잘 보내고 있죠. 굉장히 잘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같구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낙생고가 2024학년도에 517건의 대학교 합격 건이 발생했습니다. 합격 건이라는 건 중복 합격 포함인 거예요. 517건의 대학 합격 건이 발생을 했는데 재학생을 볼게요. 우리 졸업생은 볼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학생이 수시를 2,000건을 지원을 했고 그 중에 29건만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수시 합격률은 1.5%죠. 1.5%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낙생고가 245건의 재학생의 합격 건수가 발생을 했는데 수시 건수는 29건이죠. 그러면 총 수시 합격 비율은 12%입니다. 그러면 정시 비율이 88%죠. 졸업생은 뭐 그렇고요. 그래서 낙생고 수시 7.5, 정시 9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생고를 가는데 난 수시도 노릴래 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전략입니다. 갔잖아요, 선생님. 여기 가시면 되죠. 가시면 됩니다. 이게 낙생고가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자료가 있지만 낙생고의 중2 값을 갔잖아요. 아이가 낙생고 중간이다. 정시로 건대를 갑니다. 근데 건대면 내신이 2점 초중반이 가야 수시로 가요. 낙생고 중간 값이면 4, 5등급이잖아요. 그만큼 애들이 수능 역량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높고 재수 비율이 높고 하게 되는 거죠. 낙생고는 정시로 간다. 아까 편집부에서도 잠깐 들으셨잖아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자, 그럼 수시를 어떻게 갔냐? 서울대 30명 지원해가지고 2명 합격했어요. 연대는 다 정시로 갔어. 고려대는 60명 지원해서 6명 학종으로 갔고 그 밑으로는 다 논술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낙생은 정시로 간다. 자, 그 다음 대진고 잘 보내고 있죠. 과중 같지 않은 과중 같은 뭐 그런 학교고 여전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대진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학생 수도 많고 내가 학업 역량도 있고 물론 정시 비율이 높은 학교이긴 하지만 수시로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전국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고등학교가 되는 거고. 야탑입니다. 자, 야탑인데요. 야탑은 지금 이번에 2023년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의 대입 실적이 아주 약진을 했죠. 약진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메디컬이 15건이었는데 이번에는 40건이 됐습니다. 높았죠. 자, 그 중에 수시는 12건이었고요. 정시가 2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0건 중에 졸업생의 비율은 23명이었습니다. 40건 중에. 그러면 17명이 재학생이 중복학교 포함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아주 좋은 실적이죠. 서울대도 높아졌고.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수시보다는 정시가 많습니다. 그쵸? 정시가 많고요. 그 다음 보편고입니다. 과중이죠. 보편고도 잘 보냅니다. 이게 보편고는 과중의 공립이다 보니까 과중의 메리트를 갖고 있는 수과학 역량이 좋은 아이들이 가는 반면에 보평을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혼재가 돼서 표준 편차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그래도 가는 애들도 있고 정시로도 가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보편고가 대입 실적이 좀 계속 꾸준하게 나오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져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학교 2학년이 된 아이들이고 대학교 1학년 이번에 대학교를 간 아이들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입니다. 내신만 보는 전형의 비율이 16%에서 5%로 줄었죠. 그죠? 종합 전형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논술 전형의 비율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수시의 비율이 확 줄고 정시의 비율이 확 높아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합격 건수가 크게 줄었죠. 한 40건, 30건 가까이 줄었는데 합격 건수가 30건이 줄었다라는 건 보편고의 재수 비율은 높아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중심이다 보니까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잘 보내고 있고요. 많이 보내는 거죠. 잘 보낸다기보다는. 자, 태원고입니다. 2023학년도에 굉장히 높은 대입 실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켰던 학교였고, 매해 이제 인원수가 많고 학교의 대입 진학 지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해 일지망 마감하는 곳이었는데 올해 2024학년도 그 입시는 조금 실적이 떨어진 상황이긴 했었어요. 떨어진 상황이긴 했었는데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 태원고는 수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쵸? 수시와 정시 비율을 따졌을 때 태원고 가는 아이들이 아까 중학교 내신 때 보셨겠지만 나쁘지 않아 54%인가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가서 수시로 6, 정시로 4 정도의 데이터를 보인다라는 건 학교의 진학 지도가 나쁘지 않다. 프로그램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반면에 이런 데이터도 내놨었습니다. 상위 15개 대학교 기준 126건 기준이에요. 교과 전형, 내신만 보는 전형이 30%, 종합 전형 23%로 교과 전형의 비율이 더 높죠. 교과 전형의 비율이 높다라는 건 그게 상위 15개 대학이면 숙명여대까지인데 숙명여대까지 교과 전형 입결이 2.1이 마지노예요. 2.1이 마지노인데 교과 전형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다? 그러면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으로 가는 벽은 반드시 존재하는 학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좋은 건 교과, 종합, 논술, 정시 큰 편차가 없이 모든 전형으로 다 보내고 있죠. 이거는 아이들이 역량도 괜찮고 학교에서 진학 지도도 나쁘지 않다. 물론 수능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내신만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곳은 학생고밖에 없습니다. 그렇고요. 영동여고입니다. 영동여고 대입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입 실적 굉장히 꾸준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좋아요. 4개년치를 제가 정리했고, 자, 정시가 76%인 정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정시 중심의 학교인데 수시로도 사실 잘 보내거든요. 수시로도 잘 보냈는데 왜 정시 비율이 이게 높으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하시죠?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너무 많이 간다. 내신이 박 터지니까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정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나쁘다. 정시가 비율이 높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량이 좀 있는 아이들이 여학생이고 꼼꼼하다 그러면 영동여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운중고입니다. 지금까지의 고등학교들의 실적을 보다가 운중고의 실적을 보니까 인상이 찌푸러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보내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잘 보내는 학교고요. 약간 아쉬운 건 이런 거죠. 서연고, 서성한 해가지고 이게 몇 건인가요? 네, 7, 11, 16건이네요. 서울대 상위 6개 대학교 합격건이 16건이고 다 수시잖아요, 대부분. 이게 중복 합격 포함이니까 그러면 전교 한 7, 8등 정도권이 상위 6개 대학교 지원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메디컬 빼고. 운중고는 수시 중심의 학교인 건 확실하게 보이죠. 70%입니다. 수시가. 그러면 내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운중중과 그 학교들이 이제 70%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화감 없이 내가 가서 잘할 수 있다. 라면, 내신의 상위권이 딱 얇고 얘네들끼리만 내신을 싸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전제가 있죠. 내 아이가 잘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비율은 7대 3 정도가 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또 뭐냐면, 여기 이제 인서울 끝자락인 3여대까지가 67건이었어요. 근데 전체 건수가 4년제가 188건이니까
121건은 이 밑에 대학으로 갔다. 라는 겁니다. 이 밑에 대학은 아마 지금 머릿속에는 아예 없으시겠죠. 아예 없으시겠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시 중심의 학교라는 건 수능 역량이 조금 낮다.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도 그 대학교를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적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불곡고입니다. 불곡고가 2023학년도에 서울대 의대가 하나 나와가지고 엄청났었죠. 그랬고 불곡고도 수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불곡고는 아주 친절하게 이런 대학교의 실적까지 다 내놨죠. 들어보셨습니까? 자, 불곡고가 이런 대학교들의 실적까지 내놓는 건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분당에서 백석대를 간다. 천안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이게 내신 4점 중후반대 입결을 보여주는 학교예요. 대학교가. 그러면 내신 4점 중후반대가 백석대 정시로 안 나오는 애들이 있다. 라는 거죠. 수시 중심이다. 확실하게. 그리고 불곡고가 왜 수시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냐면 얘네는 요것만 결과를 내놨어요. 수시 중심, 수시만 내놨습니다. 정시를 안 내놓은 이유가 따로 있겠죠. 리액션이 좋은데요. 좋아요. 자료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늘푸른고는 등급대별로 나눴습니다. 늘푸른고는 사실은 대학교를 잘 보냅니다. 인기도 좋고 그래서 매 1지망 마감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정시 중심의 학교인 건 맞습니다. 정시 중심의 학교인 건 맞고 내신 2.0까지가 1순위가 교과, 2순위가 학종, 3순위가 정시였어요. 인문계열은 서울대 경제를 학종, 서울대는 다 학종이니까 연대 정시로 갔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메디컬과 스카이, 카이스트, 포스텍을 학종과 정시를 혼재해서 갔습니다. 2등급부터 내려가면 뭐 1등이 학종, 2등이 정시라고 하지만 상위권대는 대부분 정시란 걸 볼 수 있겠죠. 2등급부터 3.0까지가 정시에서 약대 서성한 또는 정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물론 늘푸른고에서 내신 2.5를 맞는다고 해서 반드시 정시가 극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늘푸른고는 제가 이제 임상으로 봤을 때 한 2.7 정도 내신에서 아이들의 수능 역량이 확 갈립니다. 2.7인데 모의고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고 2.7인데 모의고사 굉장히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정도가 마지노선인데 내가 내신이 2.7이면 수시가 잘 가야 이제 정말 잘 가야 건대거든요. 근데 정시가 서성한이 나와. 그럼 정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서연고 카이스트 잘 보냈죠. 의대 11건 잘 보냈고 서울대 합격생 추이 4-5명을 보내는데 서울대 합격생 수만 보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 다 메디컬 신드롬이 있으니까 메디컬이 지금 다 20명 가까이로 잘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솔고 수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수시 중심 학교인데 메디컬 7건이나 나와서 아주 약진을 했죠. 약진을 했고 메디컬이 약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카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카이 가라들이 메디컬을 간 거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재학생 기준입니다. 이거 여기 써놨죠. 판교고입니다. 판교고가 올해 9월달에 이제 자군고 2.0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거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4년 전 입학생의 입학 결과고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수시와 정시 비율이 절반입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절반인데 나쁘지 않은 실적. 하지만 현재까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좀 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가 제가 작년부터 좀 강조를 드렸던 학교이긴 합니다. 분당고가 18개 고등학교에서 딱 중앙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학교이기 되는 거죠. 일지망으로 마감이 많이 되잖아요.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이고 크게 장단점이 없다라는 뉘앙스가 나쁘다가 아니고 단점이 적다. 누구나 가도 잘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인데 재학생 기준의 입시 결과고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한데 뭐 절반 정도는 보이고 있고 분당고 결과 분석을 하면 사실 분당고도 이제 분당고도가 아니고 사실 분당 전체가 그렇죠. 이제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전체 합격 건수가 이제 1184건이 지원을 해서 117건이 합격을 해서 이때 9.9%의 합격 비율을 보였고 올해는 1009건이 지원을 해서 97건이 합격을 해서 9.6%가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수시 결과거든요. 건수가 지금 거의 180건 줄었죠. 수시 버리고 정시로 돌아선 애들이 있다. 합격 건수가 줄었죠. 상향 지원하는 애들이 있다. 이걸 서울권 일반대로 우리가 치환을 하면 합격 비율이 확 줄어들죠. 서울권 일반대로 중복 합격 포함해서 28건이면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원을 540건이 해서 28건을 합격해서 5%의 합격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권으로 수시가. 그러면 이게 대학을 못 간 거냐가 아니고 물론 못 간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눈높이에 안 맞거나 내가 정시가 좀 더 유리해 정시로 달려드는 애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앙고, 과중이죠. 잘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고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게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정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중앙교가 이제 과중을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해왔고 과중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중이다 보니까 과중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예요? 수과학의 실수가 많다. 수과학의 실수가 많다라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유리함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있다라는 건데 어차피 갔을 때 영동여고랑 같습니다. 어차피 그 이점을 가지려고 갔는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보니까 내신보다는 수능 역량이 높아지니까 정시로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수내고입니다. 전형적인 수시 중심의 학교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의대가 9건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와 종합 비율이 60%입니다. 교과 종합 비율 60%는 건 확실하게 수시 중심의 학교라는 거고 논술이 4%라는 건 논술로 가는 건 좀 쉽지 않다. 차라리 정시로 가는 거다. 이런 거고 재학생 기준의 합격률이었고 임해고입니다. 임해고가 딱 중간 스탠스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정시 비율이 좀 더 높고 돌마고입니다. 돌마고가 괜찮더라고요. 이 돌마고가 수시 중심의 학교인데 학교 프로그램도 괜찮고 아까 태원고랑 다르게 종합 전형의 비율이 더 높죠. 교과 전형보다. 이렇다라는 건 학교의 진학 제도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태원고는 학생 수가 많은 상황에서 그 실적이 나온 거고 돌마고는 좀 더 적잖아요. 나쁘지 않다. 서연고 과중으로 돌아섰죠. 작년에. 서연고는 뭐 전통적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절반이다. 이게 좀 괜찮은데 이제 서연고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수시와 정시 절반이라는 거는 어쨌든 아이들이 성향이 갈리기도 하고 학교에서 진학지도도 열심히 좀 하고 하는 편이긴 하죠. 대신 재수 비율이 좀 높은 거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졸업생 비율이 높은 거는 알 수 있고 이제 서연고가 계륵처럼 올해는 좀 느껴지시죠. 2학년 때 수학이 좀 4개니까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 거고 송림고 수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수시와 정시 비율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송림고가 이런 거죠. 수시 83대 정시가 16이라는 건 확실하게 수시로 간다. 확실하게 수시로 간다. 저는 수시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가는 게. 서울권으로만 따지면 수시가 35%, 정시가 10%. 그러니까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과와 종합 비율이 비슷하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하죠. 이 페이지가. 이런 페이지는 아마 분당에 사시면서 처음 보셨을 텐데. 자, 볼게요. 각 고등학교에서 이제 설명회에서 발표를 하면 뭐 어떤 고등학교는 명수도 어떤 고등학교는 뭐 전체 대학 기준 어떤 고등학교는 뭐 상위 15개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싹 다시 재비율을 선정을 한 건데요. 우선 기준을 보시면 되고 어디 기준인지 그 다음에 정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제가 쭉 내려놨습니다. 정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서현고 기점이죠. 서연고를 기점으로
위에는 정시가 좀 더 많고 아래는 수시가 좀 더 많네. 늘푸른고는 미발표했지만 정시 중심으로 가야 되고 불곡고는 수시 결과만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수시 중심으로 가야겠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개 학교 있죠. 여기는 확실하게 정시다. 확실하게 정시로 가야 된다 아닙니다. 정시 성향이다. 수시로 가는 데들 당연히 있죠. 여기 4개 학교는 불곡고 포함했습니다. 불곡고 포함해서 여기 4개 학교는 확실하게 수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 나머지 학교가 수시와 정시 어딘가에서 포지션을 점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사실은 매해 들어가는 자원들이 다르잖아요. 그 자원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좋게 말하면 수시와 정시 다 되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베리타스 알파라는 데서 매해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거를 제가 매해 정리를 해서 다시 재가공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외대부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명수로는 가장 많이 보내요. 66명을. 하지만 고3 재학생 기준으로는 5등인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은 200명 중에 40명을 보낸 하나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낙생고가 이렇게 딱 랭크가 돼 있잖아요. 정시 중심. 이렇게 정시 비율이 많은 곳. 또 어디가 상산고 이렇게 많은 곳은 재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이 재학생들의 합격 건수가 아니고 졸업생들 포함해서 합격 건수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그 감안한 학교들이 어떤 학교가 더 많다? 정시 비율이 서울대 합격 확률이 더 높은 서울대 명수가 더 높은 학교들은 재수 비율이 높다. 그 아이들의 건수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쭉 내리죠. 그래서 이제 수지와 뭐 분당에 있는 곳들은 제가 네모표 칸을 쳐놨는데 뭐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베리타스 알파라는 것도 그냥 언론사니까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입니다. 메디컬인데요. 이제 상산고가 항상 매해 압도적인 메디컬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제가 다시 재가공을 한 건데요. 의대 순위 1등과 메디컬 순위 1등이 다릅니다. 화성고를 보면 그러니까 메디컬 순위는 5등이지만 의대는 28명밖에 안 보내서 23등이다. 얘는 약대를 많이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 숫자를 보면 우와 저 학교로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학교들 대부분이 재수 비율이 60%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4년 동안 의대 정시로 간 77.5%가 N수생입니다. 10명 중에 8명인 거죠. 쭉 보면 이것도 전수조사가 아닌 게 수지 분당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이렇게 다 체크해놨지만 사실은 낙생, 늘푸른, 영덕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됐어요. 전수조사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죠. 분당 일반고 전출 및 학업 중단 현황입니다. 전출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것, 학업 중단은 학교를 그만둔 것입니다. 분당은 타 지역보다 전출 및 학업 중단이 높습니다. 심지어 전국 단위 자사고급의 학업 중단 비율을 보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자, 볼게요. 늘푸른고 볼게요. 자, 9.1%가 전학을 가던가 학교를 그만뒀죠. 물론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간 케이스도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교우관계, 건강 뭐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간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 할 줄 알고 갔는데 아니야. 첫 시험을 봤더니 답 없다.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정시로 해야겠다. 검정고시 수능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테크트리는 아닌데 이런 비율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고등학교가 1학년 때 전출 및 학업 중단 비율이 높고 2, 3학년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3학년이 됐는데 학교를 그만둘 이유는 없잖아요. 좀 있으면 졸업인데.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신 세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최근 한 지방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의대가 비율이 높아지니까 지방권에선
1학년 딱 입학을 해서 1학년 1학기 지났는데 내신이 답 없다. 그럼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에 내신이 좀 더 쉬운 학교로 재입학을 합니다. 내신이 세탁되는 거죠. 다시 시작을 한다. 이것을 이제 고입재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간에 이제 그냥 입학해서 내신 안 나오면 정시하지 뭐, 그래 고3까지 쭉 가서 재수를 하느니, 차라리 학교 그만두고 재수한다고 생각하고, 재입학해서 수시와 정시를 다시 노릴 수 있는 패턴을 노리겠다. 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머릿속에서, 그럼 우리 애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당연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도망쳐서 간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달리는 겁니다. 달려야죠. 어머님도 결혼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동여고도 좀 이렇게 좀 많은 편이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영동여고만 많은 건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사실 1학년 때 이렇게 6%. 이게 그러니까 한 반에 26명이잖아요. 26명인데 9%가 나온다. 한 반에 반드시 2명은 천학을 가던가 학교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18개 평균을 냈는데요. 5,000명 중에 13,500명이죠. 13,500명 중에 327명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게 비율로 따지면 30명 중에 1명입니다. 거의 한 반에 1명 꼴이죠. 이런 거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업 중단 비율이 높은 학교는 후진 학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에 대한 착시 현상이 많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게 나한테 유리한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어떤 놈인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게임하고 있는 그 친구가 생각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28일날 제가 이제 2028 입시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데 벌써 한 120분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 입시에 대한 건 제가 자세하게 그때 풀어드릴 텐데, 어머님들이 이제 고교별 편제표를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서 그걸 먼저 좀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속도는 괜찮으신가요? 아무래도 좀 힘드실 거예요, 앉아 계신 게, 그죠? 아마, 한 12시 한 1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길죠? 아니다, 1시 1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길죠? 뭘 길어요? 애들은 3, 4시간씩 앉아있는데. 그리고 2시간 설명회를 해서 1시간 뭐 학교 프로그램 강사 자랑하며 1시간 입시하는 것보다 알짜배기로 정보를 다 드리잖아요, 저희는. 저희 조동희 원장께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전공법으로 가는 거니까 요때 한번 딱 듣고 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요게 현재 고1까지의 교육과정이고 요게 여러분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혼동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때 현재 고1까지는 전문교과라는 게 전문교과 1이라는 게 외고 국제고 과학고에서 편성된 교과예요. 근데 그 교과를 우리 분당대 일반고등에서 이렇게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그 과목은 절대평가예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부터는 이 과목 전문교과 1이 없어지고 이 과목들이 여기로 그냥 다 들어와요. 여기로 다 들어오고 그것을 특목고등학교의 그냥 선택과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고가 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편제는 제가 다 이따 그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라는 건 특성화고 아이들의 교과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봉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고1까지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자동봉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봉사활동 란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럼 봉사활동은 어디 갔냐? 여기 있죠.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이 하위 활동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총론상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봉사활동 뭐 안 중요하잖아요. 이젠 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편제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어머님들이 편제표를, 내가 관심 있는 고등학교 편제표를 보실 때, 딱 먼저 편제표를 보실 때 결정을 해야 될 건,
이거를 내가 우선 뭘로 채우는가가 먼저 딱 결정하셔야 됩니다. 뭘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뭘로 채워야 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 이 고등학교의 편제표가 나한테 거짓말을 치고 있지 않은가? 그 거짓말은 이런 겁니다. 편제표 상에선 아유 자유선택이에요 라고 해놨지만 전혀 자유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이따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사회가 아니고 여기까지 국영수 한국사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어머님들은. 근데 고교별로 사회과학이 이게 왜냐면 국영수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4학점, 1학년 2학기 4학점이 8학점이잖아요. 필수 이수학점이에요. 8학점. 끝났죠? 다 채우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가 8학점 채웠으면 그 뒤로는 국어를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하지만 고교별로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학생 선택 과목이 있어요. 학교 지정 과목은 필수 이수학점과 상관없이 그냥 그 과목은 그 학교 학생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떤 고등학교는 사회과학 중에 1학년 1학기 3학점, 1학년 2학기 3학점이에요. 예를 들어 사회가. 그럼 6학점이죠. 근데 필수 이수학점이 8학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과생이더라도 2, 3학년 때 사회 과목을 한 과목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과 갈 거니까 그냥 과학으로 다 들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필수 이수학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게 16학점을 채워야 됩니다. 16학점을 꼭 채워야 됩니다. 꼭. 그래서 야 니네 채울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학교 지정으로 해놓은 고등학교도 있고, 야 자유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선택 아니야 이거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고 특목고는 이제 자율고는 자사고 자공고 다 포함입니다. 분당 내에서 판교고가 유일하게 자공고죠. 예술이면 음악 미술입니다. 음악 미술이 5학점만 채워도 되고 요게 12학점만 채워도 되니까 이게 5학점 빠지고 4학점 빠지니까 9학점을 빠지는 거잖아요. 9학점이면 3학점짜리 3과목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런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요게 딱 편집을 보면 내가 이거를 우선 뭘로 채워야 되나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건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일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가, 사실은 이 과목 선택의 얘기는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지만 지금의 입시에서도 과목 선택의 이슈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위계를 갖는 과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셈 사칙연산을 배운 다음에 방정식을 배워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안 배워서 방정식 배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위계를 갖는 과목들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우는 게 원칙인데, 아시겠지만 서영고가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 2를 같이 깔았죠. 1과 2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1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위계성을 정해놓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위계성에 어긋난 편제죠. 근데 어긋난 편제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느냐? 물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것 외에 서영고가 우리 학교도 이렇게 우수해서 이거 다 해도 상관없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깔아놨었나?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인정한다. 이건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분당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공동교육과정이 비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정시 중심의 정시 중심의 지역이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을 듣는 건 나한테 의미가 없죠.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때 공동교육과정을 좀 반드시 한두 과목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새로운 과목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고시외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따 고시외 과목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는 편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상한 이름의 과목들이 있어. 이 과목들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올립니다. 우리 이거 깔게요. 그러면 교육감이 승인 도장 딱 찍으면 깔어. 이렇게 되는 거고, 외대부고가 이런 과목이 되게 많죠. 고시외 과목이. 그 다음에 선이수제 과목이라는 건 대학 선이수제니까 AP 과목을 얘기하는 거고, 분당 내 일반고는 없습니다. 국제적 공인된 교육과정이라는 건 IB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 내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 성남외고가 IB 관심학교로 들어가긴 했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많이 보신 표니까 설명회 때 자세히 말씀드리고, 요게 이제 수능 과목이고, 요게 이제 내신, 요 9과목이 내신 절대평가인 과목이다.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목적고의 선택 과목입니다. 그냥 보통 교과로 되어 있는 것. 요런 과목들을 지금 편제가 되어 있는 학교들 많이 보일 겁니다. 이게 원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이제 선택 과목이지만 일반고에서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주 친절한 표인데요. 어떤 과목들이 기본 학점이 몇 학점인지 증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나올 수 있고, 제가 절대평가인 과목은 이렇게 빨간색 X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흑백이라 그냥 X만 보이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통합사회를 4학점을 깔고 1학년 1학기 때, 어떤 학교는 3학점을 깔았어. 이건 왜 그런 거야? 라고 보면 기본 학점은 4학점이지만 마이너스 1에 한해서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기본 학점은 4학점이지만 뿔마 1학점 할 수 있다. 어떤 과목은 3학점을 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5학점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겁니다. 제가 이제 거의 교육청 담당자랑 교육부 담당자랑 내적 친밀감이 너무 높아졌는데, 전화를 많이 해서. 자, 어쨌든 이거는 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과목이건 이제 상대평가다. 사회,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9과목을 제외하고 다 상대평가다. 상대평가 과목은 사실 실제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과목의 수가 5등급으로 완화가 됐지만 과목의 수는 늘어났다라는 거고. 또 이건데요. 공동교육과정 수강은 절대평가래요.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고급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생각해 봅시다. 공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가 고급 물리학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이 고급 물리학이 그냥 학교 자체에 편제가 돼 있어서 상대평가야. 근데 어떤 지역은 어떤 곳은 고급 물리학이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제가 돼 있어서 절대평가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야, 이거 확정된 거야? 교육부 담당자랑 통화했을 때 결정 안 됐다 그러는데.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하죠, 뭐. 이렇게 됐는데, 우선은 상충돼 있습니다. 확정은 됐지만 얘는 아니래요.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절대평가가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상대평가로 들은 고급 물리학과 절대평가로 들은 고급 물리학의 평가는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소인수 과목에 대한 건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13명, 수강자가 13명 이하인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고 성적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13명이냐 그러면 1등급부터 9등급으로 쭉 나눴을 때 13명이면 2등급과 8등급의 인원이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13명 이하고, 이 원칙을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5등급으로 그대로 치환을 하면 5명입니다. 5등급의 인원이 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니네 이거 5명을 할 거냐? 그렇다. 교육부 담당자는 아니다. 이것도 그때 정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5명과 공동교육과정 절대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잡지 보듯이 쭉 보신 다음에 28일날 설명회 때 오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벌써 120분 신청하셨으니까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시고. 요것도 있죠. 이게 유튜브 올라가죠. 분당고 불국고 보고 있나? 설명회 때 요거를 제자료를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출처도 없이. 여러분 저작권 교육 하지 않나요, 학교에서? 네. 이런 것도 그대로 갖다 썼더라고요. 제가 분당에 학원에 있는지는 몰랐었나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입시 기사도 쓰거든요. 비수관이 많은데 그거 아마 가져다 쓰신 것 같긴 해요.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설명회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그냥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편제표가 나옵니다. 61페이지. 열공하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네.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나요? 네. 그게 가장 목적이죠. 사실 뭐 제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님들이 알고 제대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낙생고의 편제인데요. 이게 18개 고등학교별로 사실은 교육과정 편제를 엑셀 형식으로 내놓는 고등학교가 있고, 한글 형식으로 내놓는 고등학교가 있고, 이 또한 다 각자 양식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한눈에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을 해서 싹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낙생고는 아까 조동일 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기하가 없다. 기하가 없다. 그 다음에 수능 수학은 확통인데 이공계열로 가려면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택 1이야. 그죠? 이 편제를 보고 나서 그냥 심플하네. 낙생고 답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학점수 보세요. 5학점이죠. 이렇게 한 과목 5학점 깐 학교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야, 고교학점 제고 나발이고 수능이나 해. 어차피 니네 정시야 97%가. 뭔 소리 하니? 낙생고의 오피셜한 얘기도 기하가 왜 없나요? 수능 과목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성의가 없냐. 이거 낙생고 또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전화 오겠네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특정 고등학교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하지 않는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제가 보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학년 1학기 과목과 2학년 2학기 과목이 같아. 이거는 과목의 수가 그냥 일정 정해진 거죠. 됐고 수능 공부나 해 임마.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투가 약간 낙생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죠? 나쁘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낙생고에서도 생각한 결과입니다. 아니 어차피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오고 걔네는 수능 경쟁이 높은 애들인데 수능 공부를 시켜야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아셔야 될 건 이 18개 지금 고등학교 편제를 제가 좀 봤을 때 고민해서 깐 흔적은 보이나 상황 봐서 바꾸겠다라는 스탠스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편제는 한번 정해지면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땅땅땅 하면 그냥 바뀝니다. 선생님들이 행정을 해서 하면. 그럼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좀 입시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잘 아시는 어머님이 학교 운영위원회로 들어가면 클레임을 걸거나 소통이 좀 원활 하겠다라는 것도 됩니다. 낙생고 그렇다. 자, 그리고 보셔야 될 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편집표를 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 필수 이수학점을 어떻게 깔아야 되나? 자, 얘네는 우선 1학년 1학기 때 요거 다 끝나죠. 필수 이수학점이. 그죠? 다 끝나잖아요. 그럼 남은 건 음미체와 기술과정 과목인 거예요. 보면, 자, 음악미술 볼게요. 2학점, 4학점, 필수로 해놨죠? 6학점, 8학점이죠. 그럼 2학점이 B잖아요. 얘네 필수 이수학점이 10학점인데 2학점은 어디가 있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여기서 택 2라고 해놨지만 사실 택 2가 아니고 택 1, 택 1인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그 다음 요거는 공동교육과정이 이렇게 예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 과목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2학년 될 때 깔리는 거고 그게 내년 10월 달 정도에는 확정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늘 푸른 고입니다. 늘 푸른 고는 스탠스가 확 보이죠? 야, 우선 이거 왜 이래 매수가 수능 과목은 다 들어. 얄짤 없이 다 들어. 니네가 선택하는 거 없어. 늘 푸는 것도 정시중심이 학교라 그랬죠. 괜찮은 스탠스죠? 수능 가져가겠다 우리가.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이렇게 학교 지정 과목을 다 해놓는 건 국영수를 해놓는 건 수능 중심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서 토론과 글쓰기라는 수업을 깔아놓고 수능 수업을 하겠죠. 그 다음 대수 기하를 하게 되고 이과 기준으로 그 외에는 특이한 건 없고 늘 푸른 고가 AI 의생명 건데 이런 테크트리 탈 수 있어요. 자
정보 듣고, 인공지능 기초 듣고, 데이터 과학 듣고, 소프트웨어 생활 듣고. IT 계열로 가는 쭉 테크트리를 탈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도 좀, 늘푸른 거는 친절하죠? 칸막이를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쵸? 요렇게, 요게 칸막이를 없애는 것보다 낫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돌마고입니다. 돌마고도 스탠스는 딱 심플합니다. 자, 우선 수능 과목만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3학년 2학기 때 생뚱맞게 생애 설계와 자립이라는 1학점짜리 수업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야, 니네 16학점 채워야지. 그걸 딱 하기 위해서 1학점을 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칸막이가 없죠? 택 5예요. 택 5인데 보세요. 자, 음악미술 4학점 1학년 때 들었죠. 그럼 몇 학점 더 들어야 돼요? 6학점 더 들어야 되죠? 어디 갔냐? 여기 하나 듣고 여기서 하나 듣고 그래도 모자라. 아, 3학점이구나. 3학점 3학점이니까 10학점 채워졌죠. 그러니까 이거 우선 택 5가 아니고 택 4가 된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정보 3학점, 지식재산 일반 3학점에서 6학점이죠. 그럼 10학점을 채워야 되잖아.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채워야 되죠. 아, 그러면 결국에 택 5가 아니고 뭐다? 택 3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보편고, 과중이죠. 과중이고, 과중인 딱 비슷하게 요겁니다. 문과건, 이과건, 요 과목은 필수다. 학교 지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벌써 왜 코딩 못하는데 코딩 해야 돼? 코딩학원 다녀야 되나요? 국영수 하세요. 국영수 하시고. 그 외에는 이렇게 제가 기울임 표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 친절하다, 진짜. 이렇게 밑줄 친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밑줄 친 과목은 절대평가 과목이고, 기울임인 건 특수목적과 선택 과목입니다. 과학과제 연구, 실험 과목, 특수목적과 선택 과목, 그 아까 편집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임의 밑줄 표시까지 한 게 있어요. 이거는 고시 외 과목이라고 교육 감성 있는 과목입니다.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야? 아, 보평이었죠? 보평은 과중답게 과학과제 연구와 실험 과목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16학점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분단고입니다. 가장 중간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고, 분단고의 스탠스 딱 보이죠? 야, 우선 수능은 가져갈게. 수능은 가져갈게. 그 다음에 요거 교양 과목으로 지금 4학점을 여기다 깔아놨죠. 니네 필수학점 채워야 되잖니?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분단고는 정보과학을 하나 여기다 깔아놨네요. 그래서 정보,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인공지능 기초, 이런 테크트리가 가능하다. 여기 별표 해놓은 건 전문 과목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 교과가 특성화고의 교과예요. 근데 이제 특성화고의 교과를 갖고 왔다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일반고에서 그 아이들한테 맞게 가르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대진고, 과중 같은 과중 같지 않은 너. 우선은 확실하게 정시 중심의 학교라는 건 다 보이겠고, 그죠? 근데 보면 얘네가 지금 통합사회가 3학점, 3학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과더라도 2, 3학년 때 사회 과목 하나는 들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 될 것인가는 어머님들이 선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특이하죠. 보통 물화 생지를 깔고 그 다음 과목인 요 세포화물질과 지구 시스템 과학을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해놨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계성을 갖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 편제해도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낙생고는 보면 물화생지 어떤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해놓겠죠.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4개 해놨으면 어떤 애들은 1학년 1학기 때 물화 듣고 어떤 애들은 생지 듣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화생 듣고 어떤 애들은 뭐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수강생 수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제는 해놨지만 그냥 모으는 겁니다. 과목을. 그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특징은 지구과학 2에 해당하는 과목이 없어요. 이 얘기는 물리천문 우주과학 가려고 하는 애들은 가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애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덕입니다. 영덕은 필수 학교 지정 과목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좀 많은 편이고 이게 대수학통, 미적분원, 기하 2학년 2학기 때 내가 수학 4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시겠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내 아이가 수학이 잘 되어 있는 아이다. 가면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문화로 보는 한국사가 지금 기울임의 밑줄이잖아요. 이게 고시 외 과목이거든요. 특이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때 그냥 애들 수능 한국사 가르칠 것 같다. 고급 물리학이고 고급 물화생지에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통합수학도 고시 외 과목입니다. 고시 외 과목을 2과목이나 깔아놓은 거죠. 전문사 고급 미적분 여기다 깔아놨고 중앙고입니다. 과중이고요. 얘네가 미적확통을 2학년 2학기 때까지 다 해놨고 그 외는 특이한 거 없네요. 이때 필수 수학점 다 끝나고 이렇게 실험 과중답게 실험 과목들을 이렇게 깔아놓고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물화생지 2과목이 여러분들 때는 이게 각 2과목을 갈리면서 8과목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선택할 수 없어요. 모두 다 선택할 수 없는 곳에서는 2과목을 깊게 파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고 3과목까지 내가 가져가겠다는 욕심이 있으면 공동교육 과정은 해주셔야 돼요. 불곡고. 자, 불곡고는 여기가 없죠. 비어있죠. 니네 알아서 해. 우린 수시야. 그리고 불곡고가 이렇게 보면 확통미적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 이수자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들이 많으니까. 불곡고가 이과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메디컬을 목표로 한다라 그러면 요 과목이 불국고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에서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이 아마 판을 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메디컬에 진입이 가능할지 안 할지가 이제 생물의 유전을 듣는다라는 거는 생명과학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듣는다라는 거고 요거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메디컬 또는 바이오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상위권 애들일 겁니다. 그 이수자가 몇 명일지 그리고 그게 상대평가니까 나는 몇 등급일지가 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서현고 과중입니다. 서현고는 과중에 수시정시 다 되는 학교인데 우선 3학년 1학기 때 편성을 자유롭게 해놨죠. 자유롭게 해놓은 대신에 어쨌든 여기 국영수에서 한 과목씩을 신청해야겠죠. 당연히 수능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고급 대수 미적분 이런 과목도 깔아놨고 서현고의 가장 큰 단점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4과목 간다. 수학 4과목. 대수기하 미적분 2. 요 과목이 사실은 미적분 2, 1, 2를 같이 한다고 물음표를 해놨었는데 의중은 알겠지만 우리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중은 알겠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차라리 미적분 2와 확통을 바꾸는 게 낫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학년 1학기 문학과 매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가 뭐라고 할 뻔했지만 굳이 그럴 건 아니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고1까지는 전문교과 원인 특목고의 과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1학년까지는. 근데 이 문학과 매체라는 과목이 예고의 문창과 애들의 과목이에요. 예고의 문창과 문예청자학과의 과목인데 그거를 가져와서 국어로 편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재 1학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때부터는 그게 안 돼요.
이거에 예고에 예술 계열의 과목으로 편제가 되어 있으면 가져와도 예술 과목인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거 물어봤어요. 문학과 매체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까셨습니까? 했더니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웃으시더니 그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국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를 잘 모르시는구나. 그냥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목은 바뀔 겁니다. 이 과목은 2022 기준교육과정에 의하면 예술교과로 편성이 되는 거라 요거를 다른 국어 과목으로 바꾸겠죠. 우와, 그걸 제가 써놨어. 네. 자, 송링고입니다. 송링고. 딱 수능 과목만 이렇게 필수로 해놨죠. 수시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막이가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칸막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래서 송링고 편제를 보시면 우선은 내가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정보과에서 16학점을 뭘로 채울 것인가를 먼저 보고 하나씩 제해지는 거죠. 여기서 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면 되고 순회고 수시 중심의 학교고 스탠스가 딱 보이죠. 선택을 자유롭게 해놨다. 선택의 자유도가 높다라는 거는 2028 입시의 정성평가의 확대를 염두한 것인데 과목 편제가 사실은 조금 평이하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 평이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되게 불리함도 없고 유리함도 없다인데 순회고는 수시 중심의 학교라면 좀 더 과목 편제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 그럼 순회고를 간다라 그러면 저희는 안 되는 건가요가 절대 아니고 가서 당연히 잘 갈 수 있고 공동교육과정은 순회고라면 좀 들어야겠다. 그 다음 순회고 근데 친절하죠. 칸막이 이렇게 잘 해놨어요. 야탑고 입결이 약진한 과목이고 야탑고도 정시 중심의 학교였고 우선은 2학기까지 3학기 2학기까지 쭉 수능 과목 깔아놨고 편제상에서는 고급대수 물화생 지구과학 이렇게 깔아놨고요. 운중고 수시 중심인데 우선 3학년 2학기까지 지정을 해놨습니다. 수능 최저 강화에 약간 역점을 둔 것 같지 않을까. 2028 입시에 수능 최저 강화가 예상은 되는데 운중고 상위권 아이들이 수시에서 불합격하는 게 수능 최저 미충족 때문에 불합격하는 비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런 테크트리를 해놨죠. 이게 운중고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무슨 판교 벨트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IT 관련 과목들을 쭉 테크트리 켜놨습니다. 요렇게 임해고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특이한 거 없습니다. 고급 물화생지 2학기 때 깔아놨고 태원고 인기 있는 학교죠. 우선 수능 하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태원고도 사실은 편제표상엔 이렇게 칸막이가 없지만 이거 하나 들어야 돼요. 택 3입니다. 태원고가 사실 수시 실적도 수시 실적이 괜찮잖아요? 근데 편제상에 그냥 너무 일반적이네? 라는 느낌은 좀 있었죠. 공동교육과정을 한두 개는 들어줬으면 좋겠고, 꼭 이 편제상으로 수정시가 갈리는 건 아닙니다. 더우신가요? 에어컨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제상으로만 무조건 대입이 결과가 갈리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당연히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것이 쓰여지는 학생부란 게 있고 아이들의 자원들의 성적 구조란 것도 있고 판교고입니다. 자공고 2.0으로 선정이 됐고 매해 이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고 있고 이게 자공고 1.0인 학교들이 대입 실적이 약진했어요. 판교고 2.0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좀 갖고 있고요. 우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직원분들이랑 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굉장히 좀 있고 판교고가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학기제 수업을 먼저 했습니다. 학기제 수업을 먼저 했고 그런데 익숙함이 좀 있을 거고요. 판교고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인원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잘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신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보시면 사회과학이 다 3학점씩이잖아요. 내가 문과더라도 과학을 한 과목은 더 들어야 되고 이과더라도 사회는 한 과목 더 들어야 됩니다. 2학기 때.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보이죠. 자공 2.0인 것처럼. 정보, 로봇공학세계,
인공지능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요 과목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IT 계열에. 그 다음에 창의공학 설계, 정보통신, 정보과제 연구. 사실 요 과목, 와, 이 과목까지 깔았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요 과목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물화생지 실험과 고급 물화생지를 해놨지만,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많겠죠, 여기는. 근데 요거는, 요 과목을 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실험을 듣는 것보다. 요 과목 두 개에다가 하나를 듣거나, 그런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한솔고, 수시 중심의 학교고, 수능 최저를 염두한, 편제가 좀 보이고, 아주 일반적인, 여기도 고급 물화생지 깔았고, 그 다음에 한솔고에서 설명회 때 발표하기로는 요 생활과학 탐구라는 과목을 창의공학 설계로 변경할 거다. 라는 걸 해놨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79쪽부터는 제가 그 편제, 18개의 편제를 과목별로 그냥 깔아놓은 겁니다. 과목별로 쭉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자, 돌마고 보세요. 2학년 2학기 때 대수, 수과탐, 미적분원, 기하, 경제 수업 중 택 1인데 이걸 반드시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 지정 과목이면 반드시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학인데요. 지금 빨간색이 다 절대평가 과목이거든요. 빨간색이 다 3학년 때 몰려있죠. 빨간색이. 이 얘기는 아이들 수능 공부하라고 해놓은 거고요. 2학년 때 해놓은 거는 큰 뭐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는 문과 이과들을 서로 배려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해놨고 국어 해놨고 영어 해놨고 그래서 요 페이지 84페이지 이게 학교별로 총 편제한 과목의 수가 몇 개인지 나머지는 다 174학점을 하게 되고 학교 지정으로 한 과목은 몇 개고 학점은 몇 학점인지 학생 선택은 몇 과목이고 몇 학점인지 쫙 정리해 놨는데요. 보면 낙생고가 과목 편제 수가 가장 적어요. 79과목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지정 과목의 학점은 임해고와 분당고가 제일 많습니다. 학교 지정 과목이 많다라는 건 장점은 이 숫자 수가 크게 쪼개지지 않겠구나. 이게 장점. 단점은 선택의 자유도가 낮구나.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는 됐어 수시는 뭐야 정시야 라고 하면 선택의 자유도가 없고 이 숫자 수가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거를 제가 과목별로 다 쪼개놨고요. 과목별로 쭉 쪼개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 네,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교육과정은 일종의 품앗입니다. 품앗이에요.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들은 많은데 단위 학교에서 다 깔기가 어려우니까 학교끼리 묶어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올해 거고 여러분들 때는 뭐가 깔릴지 내년 10월 달에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권역에 서현, 야탑, 영덕, 태원, 임해 4권역에 늘푸른 돌마, 송림, 분당 5권역에 보평, 운중, 판교, 낙생 6권역에 불곡, 한솔, 중앙, 순회, 대진 이렇게 권역별로 하고 권역별로 해서도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깔 수가 없어서 성남시 교육청 자체에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이렇게 깔기도 합니다. 보시면 되고 중점 특성화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중점 특성화 정리해놨습니다. 다. 그 다음에 교과 특성화 학교도 정리해놨는데요. 이게 거의 이게 지정이 안 된 학교는 지금 불국고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과목 요렇게 특성화가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냐가 아니고 요런 과목들을 특이한 것들을 한두 개 또는 두세 개 정도 깔았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교별로 특색사업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차라리 이걸 보시느니 내가 관심 있는 학교의 설명의 슬라이드, 밴드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는 게 좀 더 자세하겠죠. 저는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근데 고교별로 이제 우리가 흔히 정독반이라고 하는, 특반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이게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자율과정이라 그래서 현재 고1까지는 하나의 수업을 한 학기에 17번 하게 돼 있어요. 17번. 근데 17번 중에 한 번은 야, 니네 학교 니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그 한 학점씩을 다 모아가지고 기말고사 땡 하고 방학식 그 중간 어디에서 한 2, 3일 정도 꾸려가지고
자율과정이라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각 모든 고등학교가. 그걸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근데 여러분들 때부터는 17번이 필수가 아니고 그냥 16번만 들으면 돼요, 한 학기에. 그러면 출석 일수는 똑같은데 16번만 하게 되니까 유유 시간이 많겠죠. 이 유유 시간이 지금은 이 개념이 나온 지가 몇 달 안 돼서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은데, 슬래시라고 해서 학교주도 활동 시간인데, 보통은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의 보충 지도를 하기 위한 수업으로 많이 깔았지만, 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고교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할 겁니다. 이 학교 때 그냥 야 자습해, 야 보충하래도 보충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탐구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교내 프로그램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봉사활동인데요. 사실 봉사활동이 현재 대입에서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대입 때도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봉사활동이 교회 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면서 교내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란 것들을 학교에서 요 5개 학교 빼고는 지금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한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애들이 하지도 않아요. 하는 애들 진짜 없습니다. 봉사활동 너무 굳이 그걸 뭐하러 그래요. 어차피 수능할 건데 안 하는데 여러분들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란이 없어지고 봉사활동이 동아리의 하위로 편입이 되고 또는 다른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계획서를 내서 캠페인을 하건 탐구를 하건 실험을 하건 봉사활동에 맞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성평가가 확대되니까 하면 좋겠죠. 특히 문과 아이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그냥 쭉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1, 2학년 동아리와 3학년 동아리가 분리돼 있어요. 그냥 3학년 때 애들이 수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학년 동아리만 보통 제가 정리를 해놨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학폭입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당이 좀 학폭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뭐 초등학교 것 때문에. 학교 폭력이 제가 매해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어느 학교가 학교 폭력이 많다라는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해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만 봤을 때 저 학교가 학교 폭력이 많네라고 인식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폭력 가해는 절대 안 될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요. 학교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학교는 절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학교는 가해건 피해건 확정되기 전까지는 중립받는 겁니다. 그게 학교 또는 선생님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잘못된 판결인데 학교가 어디 옹호했다가 다시 재소송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 폭력이 우리 때는 저게 학교 폭력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도 근데 지금은 다 학교 폭력입니다. 사이버 폭력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애들끼리 일어난 폭력이 지금은 다 부모님들끼리의 민사소송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 부서들이 다 있어요. 이게 가해자건 피해자건 무조건 학교폭력 발생하면 1,000만 원부터 깨지고 보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있으면 대입 가는 건 절대 불가하고요, 이제는. 이게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절대 아이들 이게 뭐 꼭 대입 때문에 학교 폭력을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운동부 별로 관심 없으시죠? 불국고가 펜싱부를 올해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112페이지 낙생고 빼고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닥달을 했고요. 낙생고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교과서는 현재 다 1학년 교과서는 다 검인정 통과가 되어서 PDF 또는 이북으로는 다 제작이 되어 있고 지면 교과서로는 1월 말 정도에는 판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 결정 안 됐잖아요.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디야 뭐 없네요. 그거 없고 학업 성취사항 힘드시죠? 조금만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요 조금 힘내는 게 3년 뒤를 웃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자,
볼게요. 이게 현재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1, 2학년과 올해 1, 2학년의 1학기 것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다 정리해놨는데 이 개념이 어려우실 겁니다. 고정분할과 추정분할 개념이 되게 어려우실 건데요. 고정분할은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야,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예요. 근데 추정분할은 뭔 소리야? 우리 학교 시험 어려운데, 우리 학교 애들 잘하는데 71점 이상이더라도 A 하는 거지 뭐. 이 기준 점수는 학교에서 정하는데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 산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자, 보세요. 낙생고가 지금 A등급이 7.2%밖에 없는데 늘 푸른고가 22%나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얘네는 고정분할이고 얘는 추정분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낙생고는 이제 이 스탠스를 버릴 겁니다. 고정분할을 할지 추정분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고정분할을 하면 시험을 좀 더 쉽게 내가지고 A등급 비율을 높이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정분할로 바꾸게 되면 A등급 비율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건 표준편차입니다. 여러분들 때는 이 표준편차가 삭제가 되는데요. 제공이 안 됩니다. 18개 고등학교 불곡고 정도를 불곡고 돌마고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1학년 1학기 때 표준편차는 거의 자사고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에 애들이 몰려있다는 얘기고, 애들 그만큼 역량이 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2학년 때 가면 표준편차가 확 넓어집니다. 특히 2학년 1학기보다 2학년 2학기 때 엄청 넓어지는데요. 늘 푸른 거 25.8이잖아요? 한 반에 수업 시간에 2명 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2학년 2학기 때 왜 표준편차가 이렇게 넓어질까요? 애들이 2학년 1학기 끝나고 그냥 정시로 돌려버리니까 내신을 놔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보통 우리가 이상적인 통계라고 하면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정규 분포를 보이는 게 맞는데 대부분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죠. A등급과 2등급의 비율이 많습니다. 2등급의 비율이 많은 고등학교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건 내 아이가 뛰어난 아이다라는 건 내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를 좀 덜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쵸? 대신 학교 분위기는 장담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임해고로 제가 이렇게 해놔서 임해고가 안 좋은 이미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학기별로 다른데, 선생님별로 다르고. 물리 보세요. 돌마고 29.4. 이건 말이 안 되는 데이터입니다. 특성화고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올해 1학년 1학기, 올해 1학년 1학기고, 올해 2학년 1학기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올해가 여기고, 이게 작년인데, 올해 추정분할을 사용하는 고등학교들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과목과 학교들이. 분당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들의 스탠스는 추정분할을 더 쓰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추정분할을 해야 우리 애들이 잘한다는 걸 증명을 조금 해주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고정분할을 해서 시험을 쉽게 내서 A등급 비율을 높이면 아이들이 수능 역량이 확 낮아지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올해 1학년 1, 2학기 과목별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지필평가 6, 수행평가 40. 지금은 모든 과목이 수행평가 비율이 미니멈이 40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비율이 35%가 미니멈입니다. 35%가. 자, 낙생고는 지필평가는 무조건 다 객관식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논서술형 35% 어디서 채웠냐? 수행평가에서 채웠다. 35%를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같은 40%인데 어느 고등학교는 수행평가가 3개고 어느 고등학교는 40%인데 2개예요. 남자아이들은 수행평가가 적은 학교를 선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수행평가 하나 망치면 넌 끝난다. 어차피 남학생들이 수행평가를 그렇게 꼼꼼히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50% 되는 고등학교들도 해놨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고 딜레마인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으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은 걸 우리 분당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죠. 절대 좋아하지 않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유 씨 귀찮아 정시로 가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쭉 이렇게 해놨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저희 이제 수익 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올해 1학년들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교별 수학 그 난이도를 다 정리해놨습니다. 다 정리해놨는데 대단하시죠? 자, 보면 성남형까지 났네요. 이건데 요 난이도표는 제가 정리해놨어요. 제가 정리했는데 이 난이도를 보실 때 그 고등학교가 줄곧 해왔던 난이도와 그 다음에 분당 내에서의 상대적 난이도를 정성평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해지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수학의 커리큘럼이 학교별로 이제는 더 달라졌습니다. 더 달라졌다라는 건 학교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아야겠죠. 여기가 무슨 과목 학원이에요?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 학교별로 정말로 잘 짜여져 모든 학교별로 반이 다 있습니다. 아이별로 선생님들한테 술 사달라고 그래야겠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실 건 불국고의 상난이도에 문제가 없죠. 웃으시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내가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불국고 가면 그래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내 아이가 잘하는데 불국고를 가면 수행평가 1점 감점으로 등급이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수능이건 지필평가건 잘하는 애들한테는 시험이 어려운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 요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종합평가는 그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지금 3학년들은 이제 특목자사고 다 결정하셨을 테니까 2학년 이하들은 이제 특목자사고 입시가 어떤지에 대한 거 제가 다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다 글자로 하나하나 쳐가지고 해드렸고, 자, 고등학교의 입결도 정리해놨습니다. 이것만 좀 볼까요? 자,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어디가 유리해요는 항상 매번 빠짐없이 물어보시는 거지만 전 답을 항상 이렇게 드립니다. A는 영지학교 카이스트, B는 외대부고 서강대, C는 일반고 한양대.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 아니에요. A는 중학교 때 우리 애보다 못하는 애가 일반고 가서 의대를 갔네. 아씨, 일반고 보낼걸. 역시 자사고 답 없어. 일반고 가는 게 나은데. 일반고 답 없어. 자사고 나은데. 이거는 고교 선택은 진짜로 너무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내 아이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특목자사고별로의 대입결을 제가 주요 특목자사고 해놨는데 상상고 볼까요? 자, 의대를 160건 보냈다라는 건 진짜 이거는 미친 학교입니다. 그쵸? 대단한 학교인데 그 2년을 보셔야 돼요. 재수 비율이 64%라고. 이거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상고 가면 의대 가겠구나? 절대 아니지. 80%가 연수생입니다. 재수 비율이 높고 상상고는 또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지역인재 전형이 돼요. 현재 고1까지는. 지역인재 전형이 됩니다. 그런 게 있고. 민사고는 해외대를 되게 많이 보냅니다. 코넬, 듀크, 펜실바니아, UC 버클리, 영어도 잘 읽네. 자, 이런 대학교들도 잘 보내고 있고요. 민사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학비가 비싸다는 거죠. 이게 학비 플러스 우리가 가계지수까지 생각하면 한 1년에 4,5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대까지 가려면 이제 아이비리그가 1년에 한 1억 5천에서 2억은 들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민사고 해외대 테크트리를 탈 거면 경제적인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거고. 북일고, 인천 하늘고, 포철고, 김천고, 포철 김천은 분당에 잘 안 갑니다. 성남외고, 그 다음에 과촌외고 원래 수시정시 비율을 잘 안 해놨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냈고, 안양외고, 제가 재수 비율까지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요. 청신국제고인데 여기 관심 별로 없으시지만 청신국제고도 해외대학교를 되게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울대 9명밖에 안 되겠지만 100명 중에 9명 간 거예요. 잘 보내죠. 여기도 학비가 정말 비쌉니다.
한민고는 특목자사고는 아니지만 비평준 고등학교지만 분당에서 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리를 해놨고요. 잘 보내는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특목자사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표로 이렇게 쭉 해놓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이제 끝입니다. 자, 지금까지 18개 고등학교의 이모저모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3, 4개 고등학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그 고등학교 고민하기 위해서 뭘 먼저 봐야 되는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죠. 보셨지만 정답은 어머님들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이 책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책이 단가가 스타벅스 한 잔 값이에요. 스타벅스 한 잔보다는 가치가 있겠다 싶죠? 네. 냄비 받침 쓰지 마시고. 요거 좀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220페이지를 만드는데 이걸 2시간 동안 이해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수학은 유튜브에 올라오면 보시기 전에 해야 될 거 뭐겠어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좀 보시면서 다시 복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길고 긴 3년의 여정을 응원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